주가는 실력과 실력에 대한 평가다. 실력에 대한 평가다. 평가. 그 다음 식을 이렇게 쓰기도 해요. BPS 곱하기 P 북별로 레이셔라고 쓰기도 해요. 실력. 얘는 이익이고요. 여기는 자산이에요. 똑같이 실력에 대한 평가인 거예요. 얘는 얼마 벌었어. 이거고, 얘는 얼마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이거. 얼마 벌었어? 얼마 가지고 있어. 이거예요. 얘를 갖다가 우리가 이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주당 이익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여기는 주당 자산 가치라는 표현을 써요. 이렇게. 두 가지를 써요. 자, 그러면 일단은 싸다 비싸다부터 먼저 얘기를 하면 이게 낮으면 싼 거고 이게 낮으면 싼 거고 이게 높으면 비싸고 높으면 비싼 거죠. 그러면 주의할 사항은 한국의 퍼와 일본의 퍼를 비교해서 한국 퍼는 10인데 일본 퍼는 15다. 그러니까 한국이 싸다라고 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앞으로 모든 사과는 사과랑 비교해야 된다. 사과랑 오렌지랑 비교하면 안 된다. 자, 그러면 삼성전자 퍼와 애플 퍼를 비교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삼성전자는 삼성전자끼리 삼성전자의 현재와 삼성전자의 과거를 비교할 거 아닙니까? 맞죠? 그럼 여기도 뭡니까? 삼성전자의 현재와 삼성전자의 과거를 비교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들어진 자료가 좀 전에 보셨던 이 자료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온 이 밑에 있는 숫자들은 다 그 기업의 과거에 받았던 퍼들인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우리는 대충 알고 있는 거죠. 한국의 야구선수 퍼는 별로 안 높아. 미국 선수 퍼가 더 높지. 이거 다 알지 않습니까? 그게 이거라고요.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숫자는 당연히 회사마다 다르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숫자를 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림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림만 보면. 맞죠? 그러니까 밑에 있으면 싸네, 위에 있으면 비싸네. 맞죠?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해야 될 일이 실력이 중요하겠습니까? 이익이 중요하겠습니까? 자산이 중요하겠습니까? 뭐가 중요합니까? 이익이 더 중요해요. 이거 이제 보면 이런 건데, 제가 이제 이게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하는데, 신랑감 후보가 둘이가 있어요. 한 놈은 10억을 갖고 있어요. 근데 얘가 집에서 놀아요. 1년에 1억씩을 까먹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후보 1위에요. 두 번째는 집안이 진짜 더럽게 가난해요. 근데 얘가 이제 이번에 사시 합격을 해서 1년에 1억씩 버는 김현장에 들어갔어요. 그럼 김현장 들어간 아들이랑 결혼을 해야 된다. 김현장 들어간 남자랑 결혼해야 된다. 돈 많은 집안 애랑 결혼해야 된다. 김현장 들어간 애가 결혼한다는 것이 이게 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돈 많은 애랑 결혼한다. 이거는 하는 거예요. 근데 걔를 죽여야 되겠죠. 그걸 절대적 M&A라 불러요. 사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서. 그렇게 하는 것들이 자산 매각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것도 가끔씩 해요. 그런 걸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이제 그 M&A 어레인저 이렇게 부르고 프리티 오먼에 보면 이제 리차드 기어가 그 역할을 하는 걸 하죠.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 이게 좀 쉽지 않아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보는 거고. 자, 그런데 아까 얘가 지금 현재는 갑자기 사시 합격했지만 어제까지만 하더라도 스리파 찌찌 끌고 다녔지 않습니까? 그럼 얘는 갑자기 좋아진 거지 좋아질 거라는 생각을 생각할 수가 없어요. 또 김현장에 들어서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변동성이 커요. 여기는 작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기적으로 보면 오른쪽이 좋겠습니까? 왼쪽이 좋겠습니까? 얘가 좋겠습니까? 얘가 좋겠습니까? 장기 평가할 때 얘를 평가하는 거고요. 단기로 평가할 때 얘를 평가하는 거예요.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펀드를 산다. 이걸 평가해야 되겠죠. 내가 1에서 투자한다. 그럼 이걸 평가해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종목 투자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렇게 분석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다른 거예요. 보는 게. 자, 그러면 대한민국 시장 전체에 대한 얘기부터 잠시 할게요. 잠시. 우리나라 주가가 역사적으로 제일 비쌌을 때가 PBR이 제일 높았을 때죠. 우리나라 주가 2007년 10월달 제일 비쌌고요. 우리나라 주가가 2009년도 2월달 제일 쌌어요. 그 다음에 위에 있으면 팔아야 되고 밑에 있으면 사야 되겠죠. 요게 밑에 있고 위에 있는데 요게 밑에 있는 지점이 어떤 지점인가 하면
이게 제가 뭐 오늘은 시간상 답만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나라는 PBR로 보자면 여기 있는 것이 2350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제가 위에 뭐 유튜브 같은 데도 제가 뭐 써놓는데 뭐라 썼는가 2350 밑에 있으면 주식을 무조건 사야 된다.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는가 하면 2600까지 갈 수 있다. 최근 여기까지 갔었었죠. 이게 밸류에이션이에요. 밸류에이션. 일단 전체 지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기 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면 레버리지 ETF를 살 수도 있어요. 2500 정도 수준에서는 그냥 ETF를 살 수 있어요. 제 홈페이지에 제가 계속 업데이트 시켜서 올려놓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저렇게 예상할 수 있어요. 자, 이게는 지수예요. 종목은 어디냐 하면 사이트 요거 하나 하시면 돼요. 컴퍼니 와이즈라는 게 있거든요. 요걸 누르면 이 우리가 뭐라 그러는가 와이즈 FN이라고 불러요. 우리나라에서 브로커들이 많이 보는 건 FN 가이드를 보고요. 애널리스트, 펀드 매니저는 와이즈 FN을 봐요. 펀드 매니저는 와이즈 FN을 봐요.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가 볼 때 현재 삼성전자 주가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쌌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장기적으로 비쌌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샘이라는 회사가 있어요. 한샘은 이제 누가 유명한가 하면 메리츠 코리아의 그 땡이라는 분이 유명해요. 그분이 2015년, 2016년대 한샘이라든지 쿠쿠전자 같은 주식 되게 많이 갖고 있는데 주식이 너무 비싸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비싸면 안 사면 돼요. 일단. 그 다음에 싸다 비싸다가 프라이스가 아니에요. 퍼예요, 퍼. 왜? 우리는 이익과, 그러니까 가격과 가치를 보는 거 아닙니까? 오늘 집에 들어가서 이렇게 길거리 지나가고 있는데 금이 떨어지면 주워야 되잖아요. 금은 가치가 있으니까. 집에 떨어져 있는데 굉장히 큰 돌이 있으면 주우면 미친놈인 거죠. 그럼 왜 주워? 가치가 없는데. 우리는 가치를 생각해야 돼요. 항상 가치를. 그래서 그 가치가 이익과 가치의 관계냐. 프라이스 어닝. 이익과 자산. 프라이스 북밸류 레이션. 이 두 가지를 보는 거예요. 얘가 상가를 살 때 쓰는 개념이라면 얘는 평당 얼마인데 이런 개념은 똑같은 거예요. 평당 단가가 주위보다 낮아야 되는 거예요. 옛날에 평당 단가가 5천만 원인데 갑자기 평당 단가가 3천만 원이 됐어. 평당 단가 3천만 원 됐으면 사야 되는 거죠. 평당 단가가 평균적으로 5천만 원인데 갑자기 평당 단가가 7천만 원 되면 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그렇게. 되게 심플해요. 저 그림이 대한민국 상장된 모든 회사 다 있고요. 유럽을 넘어서도 다 있고요. 미국 가도 다 있어요. 이렇게 저걸 보시면 돼요. 이렇게 항상 보실 때. 그냥 차트를 보지 마시고 얘를 보시면 돼요. 누가 이해되죠? 그렇게 안 어렵죠? 자, 이제 얘를 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뭐가 이제 어려운가 하면 여기 들어오면 이제 이런 건 어려운 거죠. 이거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애매한 라인에 서 있으면. 사실 우리는 얘는 장기적으로 보지만 사실 우리는 이걸 가지 않습니까? 우리 보고 3년 투자해라 하면 되게 힘든데 그럼 지금 당장 어떻다고요? 이거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얘를 봐야 되는 거예요. 쟤를 보는데 쟤는 어디냐 하면 자 여기 들어오면 컨센서스 보이시죠? 컨센서스를 딱 누르면 한세의 벨로죠 지금. 뭘 보는가 하면 자 현재 이익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이익이 중요합니까? 앞으로 이익이 중요해요. 앞으로 이익이 중요한데 한 놈이 평가하는 거는 리스크가 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 놈이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여러 놈을 영어로 컨센서스라고 불러요. 컨센서스.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 빨간 줄 있지 않습니까? 빨간 줄. 이게 앞으로 미래 이익에 대한 컨센서스의 변화예요. 자, 보십시오. 다 아는 회사로 할게요. 삼성전자. 자, 보시면 삼성전자가 25만 원쯤 벌 줄 알았던 거예요. 이때는. 한 달이 지나니까 숫자가 계속 바뀌죠. 바뀌지 않습니까?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면 우리나라의 증권사 애널리스트 중에서 삼성전자의 리포트를 쓰는 애가 25명쯤 돼요. NHN이 26명쯤 돼요. NHN이. 그 다음에 NC소프트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한 26명쯤 돼요. 이걸 커버하는 애널리스트의 수라고 불러요. 우리나라는 5명 이상이 커버하는 회사가 250개가 있어요. 남은 애들은 아예 안 가요. 남은 애들은. 그럼 250개에 대해서는 뭘 하는가 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삼성전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여기서 이제 미래에셋 대우가 설명할 거고,
여기 NH증권 설명할 거고, 여기 삼성증권 설명할 거고, 여기 KB증권 설명하고 숫자가 나올 거 아닙니까? 너 얼마 불래? 10만. 너 얼마 불래? 20만. 너 얼마 불래? 30만. 너 얼마 불래? 40만. 하면 평균이 얼마 있습니까? 25만. 이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라고 하면 컨센서스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애널리스트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한번 보시죠. 여기 갔죠? 3월 달에. 4월 달, 5월 달, 6월 달 계속 가죠? 지금 현재는 2월 28일에서 3월 5일이 됐죠? 오늘 며칠입니까? 오늘 6일이지 않습니까? 그럼 이게 어제까지 나온 자료예요. 그럼 내일 되면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기가 지금 이게 3월 5일이죠. 내일 되면 3월 6일 나와요. 모레 되면 3월 7일 나와요. 3월 31일 되면 3월 30일 딱 끝나요. 그 다음부터 뭐 하겠습니까? 4월 1일, 4월 2일, 4월 3일, 4월 4일. 이 자료는 뭐겠습니까? 월간으로 만들어진 축적된 자료들인 거예요. 그럼 이 자료가 커지면 좋은 거죠. 보십시오. 이 그림을 딱 그리면 삼성전자가 주구장창 좋았죠. 그리고 언제 꺾였는가 하면 이게 3월, 2월, 1월, 12월이죠. 올 1월 달부터 꺾였어요. 삼성전자가. 삼성전자는 근데 2월 28일과 3월 5일 보면 최근엔 다시 좋아졌죠. 이게 꺾이면 주식을 안 사는 게 좋아요. 이게 우리 방금 했던 거였습니다. 방금. 자, 저거 더 나쁜 회사가 있었어요. 주가가 미친 듯이 매일 빠지기만 했던 회사. 현대차. 현대차는 그림을 그리면 지금 1년 반째 계속 빠지고 있어요. 근데 저게 빠지면 사람들이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를. 뭐 정부에 밑보였다든지. 정부에 밑보인 게 아니라 실적을 밑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딱 하나밖에 안 보는 거예요. 이상한 얘기 하지 말고 과학적으로. 실적이 좋으면 오르는 거고 실적이 나쁘면 빠지는 거예요. 삼성전자는 오르는데 현대차는 빠진 거예요. 현대차 주가가 빠진 거예요. 이게 합리적인 거예요. 최근에 포스코 좋다 나쁘다. 포스코 치면 포스코 치면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되게 쉬운 거는 일단 올라가는 애 중에 골라야 돼요. 빨간 거만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빨간 거. 빨간 게 보면 뭐가 있는 거? 빨간 게 EPS죠. 이게 포워드 EPS. 포워드 EPS. 이건 뭐가 있는 궤적이 계속 좋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자, 셀트리온. 셀트리온. 여기서부터 보면 계속 좋아지셔야 했거든요. 4월 말부터 셀트리온의 포워드 EPS가 계속 상승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포워드 EPS에 대한 컨센서스가 상향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뭘 사면 좋은가 하면 이게 올라오는 걸 사면 돼요. 이게. 저 중에서 고르시면 확률이 훨씬 높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해야 되는 게 뭐겠습니까? 이거 올라오는데 싼 거 고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이제 이게 올라오지 않습니까? 그럼 싼 집만 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거 확인하고 그 다음에 뭘 보여야 되겠습니까? 기업 현황. 누르면. 근데 지금 현재 어디가 있는가 하면 여기가 있죠. 뭐라고 했습니까? 실적이 좋긴 하지만 신규 진입은 조심해야 돼. 너무 비싸. 이게 포인트라고요. 근데 만약에 저렇게 딱 했는데 이게 여기 있으면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고 사겠죠. 아, 수익률 15% 계산을 해야 되는데. 하여튼 그것도 할 수 있겠죠. 하여튼 저렇게 하는 거죠. 저 평균까지. 이 평균까지의 상승률이 15%가 되면 사는 거예요. 그게 워렌 버핏이 하는 방법이에요. 이거 혹시 뭐 다음 주인가 하면 그때 제가 좀 더 설명할게요.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지금 할 수 있는 건 뭐겠습니까? 산 사람들은 버틸 수는 있어요. 근데 신규 진입은 하지 않는 거예요.